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획과 관련하여 기업이 어려울 때의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고 여러 사례를 들으면서 콜타키와 콜텍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 전날 모 언론의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 발언한 것인데, 해당 언론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보도함으로써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공식 석상에서 관할 때는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당의 언론의 정정 보도가 있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콜타키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서 두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당의 언론의 보도 내용과 이에 기초한 본인의 발언으로 최근 콜텍 기타 노동자들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소신인 노동계획을 얘기할 때마다 늘 노동계와 함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새누리당과 국회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10년 세월에 저희들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억울한 마음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콜텍 58일 단식, 그리고 저희들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함께하는 동조 단식이 84일, 총 124일로 겨울의 문턱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새누리당과 김무성 전 대표의 분노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오늘 327일 지금에 와서야 사과함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했던 콜텍은 세계시장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문 닫기 이전 한국신용평가기관에서 AA 플러스 우수, CF1 현금 창출력 우수라는 건실한 기업으로서 판명을 받았습니다. 박영호 대표는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와 복지로 파업과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고 언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영호 대표는 양심적인 기업인데 노조가 불법 시위로 생산시설을 마비해서 바이어들이 등을 돌리고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음을 동아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 정정 보도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역시 이 언론에 속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콜트악기는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켰으며 산재가 비일비재한 사업장입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서 산재 관리 기업으로 정하고 노동자와 검찰이 합동조사로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결성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강성노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 유성기업이나 갑을, 오토텍 이런 기업들은 어려운 회사가 아닙니다. 장기투쟁사업자원은 자본은 1, 2년을 손해보더라도 노조를 파괴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고를 통해 다시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500일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콜트텍은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입니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은 만큼 이번 임기 내에서 우리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라고 더 이상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 33조에는 노동상권이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32조에서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의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파괴를 중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가장 필요한 것은 협오나 배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많은 관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사회가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정치인들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콜트콜테 기타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을 그동안 10년 동안 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콜트콜테 기자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좋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로 지금 국회의원이신 김무성 의원의 오늘 사과를 저희 흔쾌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에 또 한번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3,495일입니다. 3,495일 동안 정말 많은 단식과 고공농성과 여기 나와 있는 네 분의 노동자들이 정말 많은 고통과 또 이런 부당해고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의 알리는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사과를 계기로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많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20대 국회, 나아가는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부당해고 노동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올해는 이 콜트콜테 기타 노동자 문제가 정치권 그리고 사회적인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노동계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콜트콜테 문제 해결은 단순히 이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법원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콜트콜테 문제는 단 한 번의 부채도 어떤 위기도 없는 회사의 대량 정리해봅니다.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오직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정리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법을 넘어서 사실은 오히려 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사과 기자회견을 계기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또 더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콜트콜테 기타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콜트콜테 기타 노동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회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라든지 이후에 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어.